그 첫 번째는 이제 이건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카톡방이 별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별로 얘기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상한 광고가 하나 딱 붙었어요. 광고가 딱 붙으니까 이제 바로 밑에 커멘트가 이런 게 달렸습니다. 아, 이거 시장 과열일 때 나오는 희한한 짓이다. 비트코인 폭락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주식시장 열기가 이성적으로나 데이터로 보면 그리 과열은 아닌데, 직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feel이죠, feel. 느끼기에는 좀 뭔가 좀 찜찜해 보이지 않냐. 찜찜해 보인다는 이유는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패가 만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다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온 동네를 가면 밥집에서도 뭐 어디서도 전부 다 이제 다 투자 얘기를 하죠.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이 끝물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몹시 동의하는 그런 파트죠.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투자를 되게 잘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이니까 그 투자에서 나오는 이 센티멘트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본 적이 있는가 하면 매해 베스트셀러 10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10선을 구했는데, 시크릿 빠삐용,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이기는 습관, 그 다음에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뭐 이런 책이 유행이던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이 언제 유행이었을까요? 언제 유행이었을까요? 밑에 뭔가 답이 있네. 이 책이 언제 유행이었는가 하면 2007년도에 유행이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이렇게 미쳐 있었죠. 그런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박살이 났습니다. 2008년도에 어떤 책이 유행이었는가 하면 이런 책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부탁해, 이게 유행이었고, 그건 사랑이었네. 그 다음에 이제 내게 통장, 그 다음에 살아온 기적,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언제가 됐는가 하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사람들이 되게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98년도 IMF 때도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가 나왔었는가 하면, 이때도 이제 보통 이제 경제가 힘들면 스님이 잘 등장하죠. 법정 스님 등장하셨고, 그럼 사람들이 소설책 같은 걸 이제 읽기 시작을 했던 것이 98년도입니다. 99년도는 이제 바로 뭐가 나는가, 오체불만족,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3의 길, 공자를 죽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재밌는 느낌이 뭐가 있는가 하면, 주식시장의 버블의 즈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주식의 버블에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재테크를 하는데, 이게 제일 재밌었던 책이죠.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시가총액으로 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중에서 주식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요? 답이 뭐 이제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정문구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70대죠. 70대. 그래서 여기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고, 얘가 4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20대, 30대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 몇 프로쯤 갖고 있겠습니까? 0세부터 9세, 10세부터 19세, 그 다음에 20세부터 시작해서 29세까지.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에서 몇 프로쯤 갖고 있을까요? 몇 프로쯤 갖고 있을까요? 답이 3%가 안 돼요. 2점 몇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들이 전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 30대가 갖고 있는 것이 3%도 안 되는데, 대한민국 재테크 20대 재테크 미쳐라는 얘기였던 거는 여기 샀고 여기 샀고 여기 샀고 여기 샀는데 이제 여기까지 샀으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이거죠.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20대조차 주식을 사면 도대체 주식을 살 새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딱 보면 20, 30대도 주식을 사긴 사는데, 뭐 인버스 하는 사람도 많이 사는 것 같고, 의외로 40대는 별로 주식을 안 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주식은 안 사던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버블의 징후는 언제냐 하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게 이제 버블의 징후인데, 버블의 징후는 이쪽이 다 사라졌네요. 그러니까 버블의 징후는 언젠가 하면, 버블은 something new가 있어서 새로운 세대인 20대가 주식을 산다. 마지막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투자처가 만들어져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대한민국 2007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람들이 미국 샀고요, 중국 샀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샀냐면 미국 사고, 중국 사고, 뭐 유럽 다 사고, 당연히 일본도 사고, 한국도 사고. 그럼 어디 샀는가 하면 중동 사야 된다, 아프리카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이거 기억. 그래서 이때쯤 됐을 때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버블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는 이런 일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버블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항상
투자를 별로 하지 않던 세대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를 하지 않던 지역에서 투자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요 뒷부분도 안 만들어져 있고, 뭐 여기도 잘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재밌는 특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요때, 그러니까 뭐 소설, 한비야 이런 사람들 책, 그 다음에 뭐 스님들 많이 나오고 이때가 주로 이제 뭐가 좋은가 하면 주로 채권이 좋을 때입니다. 경제가 되게 나빠졌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증권사에 정말 돈 싸들고 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이거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 갖고. 사실 이거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한 요소고, 메이저한 요소는 아닌 거죠. 우리가 주로 말을 하는 이제 핵심 지표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지금까지 그랬던 개연성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것들을 더 보는데, 이제 강지수님 말씀처럼 이제 이게 왜 이제 시장이 과일인 것 같은 느낌인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2016년도 글로벌 경제 이슈 10이었습니다. 영국이 유럽 탈퇴하면 어떡하나, 이게 되게 큰 걱정이었고, 중국 기업 부채 커진 거 어떡하나,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부채 커진 거 어떡하나, 이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 중국 기업 부채 문제다, 2017년 중국 기업 부채 문제다, 2018년 중국 기업 부채 문제다, 2019 중국 기업 부채 문제다. 올해도 사실 2020년도도 저는 되게 중국 기업 부채가 되게 걱정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서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2016년도 분명히 이슈가 있었었는데 조용히 지나가고 또 올해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하느냐면 이런 걸 하는데, 중국이 문제 있다 그러면 검색을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부도난다. 그러면 중국의 은행들이 부도나고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뭘 보는가 하면 15레이스를 봐요. 15레이스를 보는데, 현재 15레이스도 약간 불안한 게 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버나잇이 있고 원익, 투익, 원먼스, 3먼스, 6먼스 축이 있는데, 지금 1.09, 2.38, 3.02인데 요거 두 개가 지금 이제 역전돼 있죠. 이렇게 역전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오버나잇이 있고 원먼스가 있고 그 다음에 3먼스, 6먼스, 원이어 이렇게 보면 크게 장단의 금리가 걱정스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표를 몇 년째 지금 계속 보고 있는가 하면 6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5년째 보고 있네요. 5년째 보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 제가 되게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는가 하면, 올해 9월, 10월, 11월 지나면서 뭘 신경 썼는가 하면, 영국하고 EU하고 브렉시트가 정말 이제 스무드하게 일어날 거냐, 이걸 되게 또 신경 썼죠. 근데 그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지금 강기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어디 띄워야 되는가 하면 체크리스트에 띄우는 거죠. 체크리스트에 띄우고 그걸 갖다 확인하는 것이 이제 투자자의 해야 될, 저는 조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이 EU에 탈퇴하면 어떡하나가 2010년도 이슈였었어요. 근데 답이 뭔가 하면 영국 EU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주가 아시겠지만 주가 100포인트 빠졌었어요. 그날 또 제가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 트럼프 당선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뭘 받는가 하면 뭘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하이힐드 받죠. 하이힐드. 자, 브렉시트가 일어난 날, 이거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때가 언젠가 하면 2016년도 6월 20 며칠이었어요. 이 정도쯤 됐죠. 근데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그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브렉시트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시장에서 분명히 위험 요인으로 감지되었고, 실제 그 위험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는다, 여전히 사야 된다, 이거였고, 두 번째 트럼프 당선된다, 이게 이슈였죠. 트럼프 당선되면 어떡하나. 트럼프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날 주식시장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당연히 이날도 나빴어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때도 하이드 스프레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주식을 샀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는데, 자, 이제 요건데,
2017년 8월 달이네요. 미국이 미국하고 이제 그때 뭐 미사일 발사한다고 난리 난 적도 있죠.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할까, 정말 뭐 선제 타격할까, 예기치 못한 사건들, 기존의 프레임을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물가, 금리 이런 거 설명 안 되면 할 수 없이 IQ 3000인 채권 시장을 봐야 된다.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후쿠시마 원전,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 모든 사건들이 터졌을 때 신기하게 신용 스프레드 확대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 메커니즘인데, 현재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이상한 애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 지금 강지수 씨 얘기하신 것처럼 막 지점에 사람들이 막 주식 돈 싸들고 와갖고 주식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류의 것들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분명히 실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그럼 체크리스트에 띄우는 거죠. 체크리스트에 띄우고 그 사건이 일어난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럼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체크리스트 띄웠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당연히 셀이고, 그 일이 안 일어났냐? 그러면 그냥 롱으로 계속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시장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시장에 대한 답.